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해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매우 좋았다라는 기사입니다. 판매량을 보면은 2021년에 국내 판매가 143만 대였는데 22년에 국내 판매가 138만 대로 오히려 국내 판매는 줄었습니다. 반면에 해외 판매는 599만 대였는데 634만 대로 35만 대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량이 742만 대에서 772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자동차 경기 쪽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그 다음에 러시아의 공장 폐쇄 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영업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중국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러한 실적이 나올 수 있나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베이징 현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14만 대를 팔던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2년도에는 27만 3천 대에 그쳤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은 거의 4분의 1 토막난 수치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다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이 박살나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 부품 업체들은 길고 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쪽 이슈도 대부분 다 정리가 되었고 부품 업체들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국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이제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이쪽 공장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해소되고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충분히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수혜를 본 측면은 있지만은 현대 기아차의 미점유율이 드디어 두 자릿수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7.4%에 불과했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22년도에는 결국 1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분기 점유율로 본다면은 11%에까지 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판매가 2년 연속 톱5에 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톱5 수준, 즉 시장 점유율 10% 이상 도달하기까지 도요타보다 10년이나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그러니 현대차의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현대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IRA 법,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현대차에게 불리한 시장 여건이 다시금 도달했지만은 이 사드와 러시아 공장 폐쇄를 이겨내고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온 현대차를 봤을 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현대 기아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3위로 9.9%로 역대 최고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1, 3분기 작년입니다. 2022년 1, 3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판매량이 6.6%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감소한 판매량을 만회하기 위해서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왔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과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크지만은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려왔다라는 것은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이쪽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왔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자, 실적으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2017년 96조 원 하던 매출액이 2018년 96조 원, 2019년 100조 원을 돌파합니다.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하긴 했지만은 그 이듬해인 2021년에 다시 117조 원, 작년에는 무려 142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준의 증가폭을 나타냅니다. 예측치이긴 하지만은 현대 기아차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참 고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로는 이 중국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공장이 폐쇄되는 조건에서도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 기아차가 생산만 하면은 판매할 수 있는 차량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재작년이죠. 21년 6조 6천억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차량을 할인하지 않고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계 자동차 시장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어디일까요? 과연 미국일까요? 1위는 중국입니다. 역시 내수 시장이 큰 만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커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10%를 차지했다는 일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이 최소 1억,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지 발전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많이 발전한 것은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도 있지만은 충분한 내수 시장, 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위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자동차 시장이 아주 크죠. 5위는 인도입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가 이 인도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는 브라질입니다. 7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년간 연간 자동차 판매량 수는 180만 대 수준입니다. 3위 일본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위는 캐나다, 9위는 프랑스, 10위는 영국입니다. 자,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이 유럽 업체이고 또한 미국, 자, 이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계속적으로 고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측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현대 기아차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은 무엇보다도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 중국에서의 판매량 감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공장 폐쇄 등 이러한 리스크들을 지금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했다는 모습을 이 지표로서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동차 이 투자에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향후에는 수익성도 돌아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